공포라디오에 출연하셨던 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네. 와, 목소리 벌써 점수 따고 들어갔는데 이미 좀 끝났다라는 느낌이 살짝 든다. 이 괴담사에 네. 출연하게 네.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또 그 사이에 괴담이 좀 쌓였어요. 와.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이제 풀어야 하는데 마침 이걸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여기다- 제가 여기다 풀어야겠다. 될 놈은 됩니다. 예. 이거 반칙 아닙니까, 형님? 반칙입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든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어떤 사연을 네. 말씀해 주실지 벌써부터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저는 제 직업상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곳들 그리고 무서운 사연이 있었던 곳들 그런 장소들에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곳을 말씀드리자면 일부러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서울은 아니었고 그곳에 있는 어떤 절벽에 있는 바위에서 유독 자살자가 많이 나온다 라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나 항상 자살 바위 이런 이야기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유독 그런 사건들이 많고 그리고 용한 무당 무속인 분들이 그곳에서 여러 굿도 하고 했는데도 그런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곳에 한번 가보게 됐어요. 가보게 됐는데 해안 절경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여행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좋았고 딱히 뭐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영능력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제가 뭐 느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전 혼자 갔는데 그 자살바위 근처를 이제 돌고 있는데 이미 그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 포인트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바위 근처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 근처 절벽 주위를 돌고 있는데 원래라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절벽까지는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런데 그날 유독 좀 더 한 발 더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발 좀 더 가서 정말 절벽 그 가까지 바로 조금만 하면 딱 떨어질 그 지점까지 가서 몸을 낮추고 딱 내려다보는데 그 절벽에서 한 2m? 2m 정도 되는데 약간 단층이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 크록스가 한 켤레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바다를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왜 그 크록스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걸 끼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랑 그리고 뭐 딸기 같은 과일 그런 것들이 끼워져 있는 흰색 크록스 때도 하나 거의 묻지 않은 흰색 크록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사연이 있는 물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절벽 가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절벽에서 또 한 1, 2m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에 그게 놓여 있었으니까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물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걸 가지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날 밤이 돼서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되게 좀 좋은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 그 호텔에서 묵고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묵고 밤에 해질 무렵이었는데 편의점에 가려고 호텔에서 나와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어떤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흰색 크록스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나나랑 딸기가 그대로
있는 제가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 흰색 크록스 운동화였어요. 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크록스 그 벗어놓고 갔으면 그게 이상한 건데 제가 낮에 봤던 그 신발하고 너무 똑같은 신발인 거예요. 그때가 한 7시 전이었으니까 해가 막 이제 거의 거뭇거뭇질 때였고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찍으려고 했는데 제 폰은 아이폰이거든요. 그 크록스 운동화에 딱 들이대는데 초점이 위쪽에 맞춰지더라고요. 크록스 신발 위쪽으로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넣고 바로 들어왔어요. 바로 방으로 들어와서 저 이제 그런 데 갈 때마다 항상 소금 같은 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글을 하고 어쨌든 손도 씻고 나름의 채비를 했어요. 채비를 했는데 이 호텔에 되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각 방으로 그 되게 귀엽게 생긴 로봇이 딜리버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거를 시키면 로봇이 와서 방 앞에서 전화기로 연결이 돼서 전화를 받으면 저는 무슨 뭐 보신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라고 해서 문을 열면 그 로봇이 물 같은 걸 이제 건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뭘 시킨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고 한 11시쯤 돼서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노트북도 다 끄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내선 전화가 울려가지고 프런트에서 전화가 온 걸 테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알봇입니다 라고 로봇이 되게 해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문 앞에 지금 신청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회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뭔가 이벤트인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근데 알봇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나가봤어요. 근데 저도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외시경 그 도어 스코프로 먼저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긴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로봇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로봇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로봇 위에 되게 빨갛게 열린 버튼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싶어서 딱 눌렀더니 로봇 머리가 스르륵 열리는데 거기에 크록스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흰색 크록스 신발이 똑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거의 저도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건가?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사람이라면 아세요라고 하던지 할 텐데 로봇이 계속 거기서 빨갛게 막 빛을 내면서 회수하세요, 회수하세요, 회수하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무속인 분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지금 일이 있고 현실인 것 같다. 나는 그걸 봤다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남아있는 그 소금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그걸 그 호텔 문하고 창문 앞에다가 뿌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대로 했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거의 뜬 눈으로 잠을 못 잤죠. 당연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이제 다음날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였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거의 뭐 날 밝자마자 잠도 못 잤으니까 짐 대충 싸가지고 문 열고 나가려고 딱 문 열었는데 로봇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크록스 신발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식겁을 한 이후로
이게 그게 분명히 자살한 사람의 어떤 물건이고 그게 나한테 따라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흰색 크록스 그 신발만 보면 되게 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뭔가 좀 털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근래에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이번에 준비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야, 맛있다. 대박인데. 제가 이겼다. 형님 너무 맛있어요. 아이 너무 내가 이겼어. 형님, 아니 그게 나 진짜 우리 깜짝 놀랐잖아. 예. 진짜로. 에이 설마 진짜. 나도 모르니까 소리 질렀어. 와. 어떻게 된 거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게 최첨단 로봇의 그 크록스 그 신발이 가지런히 딱 그 로봇 머리 부분에 놓여 있는 게 그 비주얼이 너무 섬뜩했거든요. 와.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당분간은 아예 가질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제가 이 여담이 있는데 네. 로봇이 그렇게 아침에 계속 서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자동으로 자기가 돌아가서 충전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프런트에 로봇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있더라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로봇이 없어져서 되게 찾고 있었대요. 오. 제가 19층이었거든요. 음. 근데 모든 층을 다 돌아봤는데도 로봇이 없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거기 있었느냐고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것도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사자였잖아요. 네. 저 바로 로봇 때렸습니다. 형님 저거 생각하세요? 로봇의 드롭킥. 나는 거기, 아니 진짜 뭐 어떻게 크록스가 거기 딱 이렇게. 저는 거기 못 있었을 것 같아. 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곳에 가고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처음으로 가지 말았어야 하는 곳인가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에요 이번이. 와. 근데 진짜 우리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왜냐면- 그런 이야기 많이 예,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기심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 호기심 예, 많으세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그 기준치를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는데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는구나. 갈 때까지 가셨군. 죄송합니다. 무속인 분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걔들도 너한테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닭살 돋았어. 진짜 아까 전에 저도 닭살 돋았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투표단들에게 이제 투표를 들어갈 건데 투표단들에게 약간 한 가지 어필을 한다면 지금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시다면 한 가지 아셨으면 좋은 게 지금 이야기가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제일 덜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미친다 미쳐. 이게 덜 무서운 거면은 다른 거는 네, 그러면은 바로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했고요. 투표와 기권이 있고요. 여러분들 투표 바로 시작해 주세요. 10표가 나온다면 다음 주 시드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의 투표 나오는 대로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은근 15표. 떨리네요. 네. 12표. 12표를 받으셨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67% 살아남았어요. 와. 빡세다. 예, 6표가 기권이에요. 6표가 왜 기권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2분이 이렇게 또 예. 감동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기가 막힌 사연을 준비하셔서 알겠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우 맛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맛있어.